네네. 오늘부터 경기도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 88%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꽤 많이 들었죠. 예. 36만 건 정도 됩니다. 예. 제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보면서 그 이후로 줄곧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그러니까 100%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시죠? 1차 지원금이 꽤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그걸 예, 뭐 아무래도 예.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위 88%만 지급을 했고 그게 아니다고 여기는 지자체가 한 50여 개가 지금 100% 지급으로 지금 경기도의 그 보편 지급 방침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지자체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몇 군데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국 보니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골목 상권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무엇보다도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였다. 이런 것 때문에 보편 지급 혹은 100% 지급이 옳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뭐 정부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어쨌거나 당시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88% 가구수 기준으로 예, 뭐 예. 지원하기로 했는 측면도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 예. 또 형편이 되는 지자체는 또 뭐 좀 더 주는 것도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뭐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옳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요.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인정하십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셨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오류라기보다도 정부도 뭐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에도 생각합니다.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바람직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 다음에 실장님,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네.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까지 꾸려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의료진,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애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2,400명이 넘었고 접종률이 1차가 76.6%, 2차가 50.1%. 그런데요. 네. 접종이 이렇게 늘었는데 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까? 그게 아마 저거 팬데믹이 더 되면서 저 델타 변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확진자는 늘었지만은 중증화율이라든지 뭐 사망률은 예. 좀 떨어진 거는 또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예.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이든 위드 코로나든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네. 더 이상 집단 면역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별로 없고 피해는 크다. 이거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전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인사 말씀하실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저희들한테 주신 걸 보면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되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방역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말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때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예, 11월 초부터 아마 저희들은 좀 오늘 총리께서는 10월 말부터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예, 10월 말이라는 게요. 예. 그게 이제 10월 말까지 아마 코로나 70% 맞게 되면은 원래 그 면역이 형성되면 2주 정도가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좀 맹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접종 완료 70% 2차까지 이 10월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 가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11월, 10월 말이 되면 전적으로 이게 전환이 확실히 되도록 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표현이 애매해요. 준비를 그때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부터 그래서 하는 건지. 예, 지금 벌써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벌써 해서 그때부터는 준비가 시행한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는 사실 9월부터 이미 시작한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확진자 수를 집계하면서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 하면 이건 되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D-Day를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용히 생활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D-Day 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조금씩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면 분명하거든요. 코로나 1차 유행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유행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국조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륙작전 하듯이 D-Day를 잡아서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 의료 대응 체계, 특히 중증 환자. 우리 민영민 조금 더 하실랍니까?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1분만 하시죠.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치명률이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걸 굳이 공표해가면서 알리면서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조용히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월 며칠부터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뭐 일상적 그 일상회복 단계가 1단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될 혼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집계하는 것도 그렇고 중증 혹은 중등 환자 그다음에 치명률 이런 거 고려해가면서 의료대응체계 그리고 방역체계 이런 걸 특히 개인 방역체계를 좀 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자세한 부분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는 일단 10월, 지금 이제 벌써 시작을 했고요. 10월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단계적으로 쭉 스며들게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 뭐 방역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쭉 해가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스며들어가면서 이렇게 방역하고 일상이 조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이고요. 아마 그게 한 10월 달은 좀 시간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